네, 이번에는 세 번째 학급 관리 실태 분석 임용시험 준비라는 내용들로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급 관리라는 측면들은 뭐 교사들의 기본적인 역할과 또 책임과 또 여러 가지 교사들이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어떤 내용들이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사례는요, 이제 교육감이에요. 대구 교육감이 될 수 있고, 서울교육은 어떤 뭐 교육감님께서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사실 이제 이 고등학교에 실시했지만 이 고등학교가 모태로 해서 아마도 한 시 또는 도에 학생 발명대회를 주관한 학교라고 치고, 그래서 이제 시상식에 교육감님이 참석해서 행한 연설을 요약한 건데, 이런 연설 통해서 교사들이나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이나 여러 가지의 교육의 어떤 편성 운영, 또 교수 학습, 또 평가, 학생들의 어떤 지도 측면에서 상당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런 측면들을 이제 그 수행한 비서께서 요약을 하고 이 측면들을 이제 고등학교에 모두 전달했고,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그 학교의 운영 또 교육에 있어서 반영할 것을 상당히 좀 공고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이러한 요청을 받았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역량을 개발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와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과정, 또 교수 학습, 또 평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강조를 하겠죠. 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제시했어요. 다양한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서 교실 수업에서의 협력적, 창의적 능력 배양을 위해 집단지성을 강조하는 교수 학습 방법과 함께 그 활동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협력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배양해다. 그러니까 협력하면서 다양한 어떠한 협업 활동을 통해서 창의력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발굴하고 이것들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을 강조하고, 아마도 이걸 위해서 선생님들의 어떠한 그 배움의 공동체나 또 학교의 특별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겠죠. 이와 함께 적절한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이러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안 봐도 앞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들과 상당히 연관되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과제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들도 비슷하게 논의가 되고 활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어떤 측면이든 코에 골면 코골이, 기계에 온 기고처럼 적어도 이러한 요인들, 이러한 사항들, 항목들에 대해서는 서너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쓸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협력적. 그다음에 아마도 여러분들 창의적 하면 이제 창의적인 사고를 신장할 수 있는 여러 기법들이 있다. 그런데 이 기법들을 지금 여기서는 다양한 기술이니까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어떠한 여러 가지 플랫폼, 여러 가지의 어떤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온라인을 통해서 집단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이왕 이렇게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서너 가지만 분명하게 작성해 놓는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교육공학적인 측면, 테크놀로지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특히 요즘에 비대면을 시점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수업들을 하는데 대부분 학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면 수업을 하게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도 플립러닝으로도 얼마든지 학생들을 수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용해야 협력적이면서 창의적 신장을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능정보사회는 이제 세 번째로 디지털 지식정보기술을 응용한 학습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이 보편화될 거다. 이를 위해서 교수 학습 환경이나 수업 방법을 개발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이야 특별히 더 지능정보사회가 아니라 이러한 격리되고 또 이렇게 온택트 되는 이러한 상황이 도래해 버렸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제 교수학습이나 수업 방법들이 이제는 디지털화 돼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온라인 학습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방법들을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제가 이걸 작성한 게 한 3년 전에 책을 썼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현실이 되어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능정보 사회에서 인간에게는 사회 정석 관련 역량이 핵심 역량으로 되돌릴 것이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사회 정서 학습 이 부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떠한 대인관계나 공감 능력이나 어떠한 이러한 감성적인 이러한 능력을 신장하는 이 부분에 대한 과제가 있었어요. 이거를 활용하면 돼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수업은 학생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한 인성개발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지향하는데 온라인 사용으로 진로지도나 생활지도를 어떻게 할까 이러한 과제와 연결이 되게 있죠. 소통과 협력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카톡을 하면 되나? 뭘 하면 되나?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온라인 학습, 디지털 그런 이런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인성교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줌으로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제공해서 하는 건가요?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미래 사회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메타인지와 성찰 능력이 가미된 학습 전략을 강구해야 된다. 메타인지와 성찰 능력이 가미된 학습 전략. 뭐 성찰은 주로 포트폴리오죠. 메타인지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 예를 들면 메타인지 하면은 어떠한 전체 내용들을 어떤 마인드맵으로 그려본다거나 여러 가지 뭐 그런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 사이에서는 학생생활 및 진로교육도 이에 부합된 방식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앞부분에 이미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학생생활 진로교육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서 그거 연관되니까 그대로 갖다 써도 되겠네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능력의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또한 다중지능과의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중지능하면 누굽니까? 여러분들 8개의 사고 능력 이 부분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죠? 네, 누구냐고요? 가드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우리는 언어 지각만 가지고 또 사회성 지각만 가지고 감성 지능만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운동, 여러 가지 뭐 예술적인 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하나의 여러 지능들이 있어서 각각의 지능에 그러니까 여러 지능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능력을 배양해서
영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영재라는 게 이제 머리만 똑똑해서 어떤 지능이 높아서만 된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떠한 그 능력들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능들을 얘기했었어요. 창의적 사고를 신장하는 효과적인 교수학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양한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협력적 집단 지성을 활성화하게 고조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본. 여러분들 매번 얘기해요. 협력적 집단 지성 이런 부분들 또 PBL 뭐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뭐 플립러닝 뭐 여러 가지 뭐 함께 뭐 이렇게 토론해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협력적 집단성 활성화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들과 별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야? 도구를 활용하는 이 측면들을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디지털 지식정보기술을 응용한 학습 테크놀로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활용한 교사학습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앞부분에 얘기했어요. 지능정보 사이에서 소통, 배려, 협력 등 사회 정서 역량을 함량할 수 있는 인성중심 수업과 평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꼭 그 디지털 도구만 하지 않더라도 또 이러한 지능정보 사이에서 소통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사회 역량을 함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업이나 평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온라인 과정에 협업이 있고 소통이 있고 여러 가지 토론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해볼까 그렇게 한번 이번에는 좀 생각해 보세요. 오프라인의 수업 시간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대면을 통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비대면을 통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수업과 평가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확실성과 복사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 사회에서 메타인지와 성찰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또한 이를 증진할 수 있는 학습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들 한번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뭐랬어요? 이제 교사들도 성찰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자기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학생들도 자기 학습에 대해서 메타적으로 성찰해보고 정리해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성찰해보고 반성해보고 또 뭘 어떤 이렇게 생각해보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학습 정도면 내가 얘기할게요. 포트폴리오 요거 위에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 사이에 부합되는 학생 및 생활 및 지도 전략과 방법은 무엇이가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으면 앞부분에. 자, 여러분들, 이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다중지능 얘기를 했었는데, 다능지능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드라라는 사람이 창의성은 다중지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어요. 다중지능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창조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는 문화적 장면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생물 심리학적 잠재력으로 8가지 지능으로 구분된다고 했어요. 8가지 지능은 언어적 지능이에요. 첫 번째.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등에서 어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 탐구 지능이 있어요. 자신의 환경에서 생존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자연 탐구 지능. 세 번째로는 개인 이해 지능이 있어요.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개인 이해 지능. 그 다음에 대인 관계 지능은 타인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논리수학적 지능, 논리적인 사고나 추리력, 수학적 사고력과 숫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논리적 수학적 지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간적 지능이 있어요. 3차원상의 형태와 이미지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 이걸 공간적 지능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신체 운동학적 지능, 신체 전체나 부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사용하여 물체를 숨쉽게 다루는 능력. 보통 운동 잘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활동을
보통 잘하는 그런 지능이 아주 대단하죠. 그다음에 음악적 지능, 음악적 형식의 자극을 이해하고 변별하며 표현하고 변환시키는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중지능 외에 또 하나의 지능을 소개할 게 성공지능이에요. 스탠버그에 의해서 주창된 과정지향의 지능 이론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고 과정이라고 스탠버그는 얘기했어요. 성공지능을. 성공지능은 구성적 지능, 경험적 지능, 상황적 지능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구성적 지능은 분석 기능으로서 지적 행동과 관련된 개인의 정신 과정을 얘기하고, 경험적 지능은 창의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낡고 부적절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개념 체계를 적응하고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능력을 얘기했고, 상황적 지능은 실용적 실천적 기능으로 외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뭔가를 선택하고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지능, 이러한 세 가지의 지능이 결합되어서 성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게 창의적 사고입니다. 창의적 사고는 발산적 또는 확산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디어가 많고 다양하고 독특한 것을 의미해요. 창의적 사고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창의적 사고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낼 수 있는 정신적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통상적이 아니라 기발하거나 신기하거나 독창적인 것들로서 기존의 정보 등을 특정한 요구 조건에 맞게 유용하거나 새롭게 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기법으로는 시네틱스, PMI, 스캠퍼, 육각, 사각모자,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등이 있어요. 이 중에 몇 가지만 보면 PMI,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리스트 해가지고 아이디어의 좋은 점과 나쁜 점, 흥미로운 점을 찾아 기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을 PM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육색 사고 모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서로 다른 사고의 유형을 상징한 육색의 각기 다른 색의 모자를 쓰고 자신이 쓰고 있는 모자의 색깔이 표상하는 유형의 사고를 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 생각을 종이 한가운데 이미지로 표현해두고 여러 가지 쳐서 사고력, 향이력을 높이는 기법. 여러분 많이 해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스캠퍼라는 게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을 창안한 오스본이 확산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질문들을 활용할 것을 공부했는데요. 스캠퍼라고 있어요. 스캠퍼. 이게 뭐냐면 대체하기, substitute, 대체할 것은, 그 다음에 combine, C, 결합하기, 결합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adapt, 동화시키기, 이것은 뭐와 비슷하죠? 그 다음에 modify, 수정하기, 색깔 또는 모양을 바꾸면 나아질 것인가? magnify 또는 winify, 더 크게 더 작게 하면, 그 다음에 put other uses, 다르게 사용해보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eliminate, 제거하기,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제거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rearrange 혹은 reverse, 반전, 그러니까 역으로 해보기, 그 다음에 재배열하게 해갖고 서로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스캠퍼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저는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들 메타인지라고 했는데, 메타인지는 사고에 대한 사고예요. 인지에 대한 인지를 말하는데, 자신의 사고에 대한 사고 또는 인지에 대한 지식, 인지에 대한 조절이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계획, 점검, 조절의 주요 기능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절하는 거,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자기 생각을 자기 막 생각을 했는데 내가 뭘 생각했지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것들의 과정이 하나의 계획과 점검과 조절이라는 기능으로 나오는데, 계획은 어떤 전략이나 정보 처리를 사용할 것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데, 시작 전에 목차부터 잡을까, 어떤 정보 처리나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계획은 이제 이런 거예요. 대략적으로 내가 다룰 내용들이나 앞으로 수행할 내용들이 뭔지를 앞부분에 한번 살펴보는 거죠. 대강 훑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볼 때는 책을 전체 보지 않고 어떻게 목차부터 보잖아요. 목차 살펴보기. 네, 문제 풀어보기 전에 대략 어떤 문제를 볼까? 제가 임용고사 했을 때 뭐였어요? 발제를 보고 바로 뭘 지금 답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면 지문도 보이고 생각이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게 바로 메타 인지를 활용한 이런 부분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점검이라는 그러한 기능은 자신의 주의 집중을 추적하면서 이해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였지? 학습 내용이 이런 거였는데 그동안 이런 것 좀 했었어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조절이라는 거는 어떤 자신이 인지활동을 이렇게 점검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번 되도, 내가 이렇게 점검하다가 이거 이해 안 가네. 그때 이게 뭐 어떤 예였지? 그러면 다시 어떤 게 그때 노트에 가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라고 조절하는 거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이러한 메타인지는요,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 스스로 개인의 인지 과정을 이해하고 사고와 문제 해결 과정을 계획, 수행, 평가, 수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학습 몰입이나 자기주도 학습에 굉장히 필요한 능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학습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요. 학습자들의 주의 집중을 도와주고요. 교수 학습 과정을 표준화할 수 있고요. 수업에서 활용하는 매체가 다양해져 여러 교수 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좋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에드거 데일이라는 경험의 원추를 보면 여러분들 설명했어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주로 읽고 듣기보다는 뭐 비디오를 시청해 보거나 현장 견학을 해보거나 어떤 사용법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설명해 본다거나, 또 어떤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직접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수업을 한번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일수록 굉장히 기억에 있어서 상당 부분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제시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여러 교사학습 방법과 매체의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볼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뭐 소프트웨어,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있을까요? 뭐 이런 측면들,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창작 활동할 때는 예를 들면 구글, 뭐 유튜브, 뭐 구글 문서 도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토론을 학습할 때는 SNS를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특히 뭐 요즘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요즘에 뭐 게임 기반 학습,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교육용 게임을 통해 가지고 주로 이렇게 학습하도록 하는 이런 측면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컴퓨터 교육 시간에 하겠지만 코딩이나 이런 측면들에 대한 부분들, 컴퓨팅 사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드네요. 그다음 또 뭐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면 좋을까요? 집단지성. 집단지성 이 부분들은 결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분배하고 교환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어떤 거요? 집단적인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부분들인데, 주로 공유형, 기여형, 공동 창조형이 있는데, 공유형은 게시판에 이렇게 공유하는 거, 기여형은 어떤 거요? 지식인 같은 거, 공동 창조, 위키피디아는 오픈 소스를 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에요. 그러나 집단 지성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동조 현상이에요. 그 자기의 생각은 A지만 많은 사람들이 B로 하게 하면 B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자유롭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